4월 10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2심 재판 결과가 5월 13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등 포항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양만재 전 포항 지진조사단 시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선고가 있었고 정부 측이 항소하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이 많이 지연됐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2023년이죠.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원고 성소 판결, 즉 위자료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5월 13일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됐으니까 네.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할 수 있겠죠. 또 1심 결과가 5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심 변론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비교적 신속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심 재판 결과가 이제 다음 달 13일이면 나오게 되는데 지난 8일에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예. 직접 참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노를 참기가 좀 어려웠다고요. 예. 포항시의 변호사들이 원고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측과 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했던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여기에서는 이제 피고가 됩니다. 네. 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이제 100여 분 동안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 아니라 자연 지진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루어진 포항 지진 정부 조사단과 감사원 그리고 그 포항 지진 진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측 변호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예, 피고 측이 주장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게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이 아니라 자연 지진이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4명의 변호사가 한 100여 분 동안 계속했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런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열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물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측은 지진이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고 측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기 전에 스위스 바젤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진 발생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정부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부 조사단이나 진상위원회 감사원에서 밝혀졌던 바입니다. 네. 피고적 변호사 중 한 명이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변호사들이 지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과 크게 다릅니다. 두 지진의 발생 기는 6.9km에서 일어났다면은 네. 경주지는 훨씬 깊은 15km 지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건 네. 바로 자연 지진이고 포항지는 촉발진, 인간이 만든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다라는 건 사실 이미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참 어이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열 발전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진 발생 대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변호사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네. 지열 발전 운영을 해서 지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흔히 교통 신호등 체계라는 안정 장치를 사용합니다. 네. 이 장치는 물을 투입할 때 지진 발생 강도에 따라서 물 투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피고 측은 교통 신호등 체계가 법적 장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면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원이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넥스지오 컨소시엄 팀들은 이 장치를 실제로 보고서만 했지 네. 운영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또 비고 측은 지열발전소가 3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지열발전소는 그 교통신호 체계를 작동하지 않고서는 지열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이제 장치를 적용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물 투입량을 고려하면 5.4의 지진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도 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피고 측은 물 투입량이 많지 않아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는데요. 네. 그러나 정부 지진 조사단에 참여했던 유명 외국 학자들과 최근 이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네. 화학 지열 발전소의 지진은 물 투입량뿐만 아니라 투입했던 지하의 단층 구조 조건을 또 고려하여 지진 발생 규모가 결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물 투입량에 의한 지진 강도를 결정하는 이러한 주장과 이론들은 오래된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포항 지진이 이렇게 물 투입한 후에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일단 2달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또 촉발 지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다고요. 이 주장도 앞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피고 측이 과거의 지열 발전선 이론, 즉 미국 지진학자 맥가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지진의 경우는 5.4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3.1 지진이 먼저 발생했고요. 네. 1차 수리 작업 시에도 물 투입량에 비해서 지진 강도가 크다는 사실을 전문가 피터 마이어 학자에 의해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피터 마이어와 동료 학자들은 포항 지진이 1차에서 4차까지 이루어진 물 투입으로 인해 지하 단층이 자극을 받아 지진 발생 응력이 축적된 상황에서 네. 5차 수리 작업을 했는데 이 수리 작업이 그러니까 응력이 터져 나오는 네. 자극이었다 해서 트리거 촉발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네. 포항 지진은 물 투입한 직후에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2달 또는 3달이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정설로 받아지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었네요. 예. 이 5.4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3.1 지진이 먼저 발생했는데 이후에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순조롭게 다음 물 투입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요. 글쎄요. 이 주장은 이제 흔히들 정부 조사단의 서울대 이강현 교수와 고려대 이진환 교수가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나 피고 측은 3.1 지진 이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4차 수리 자격이나 5차 수리 자격이 문제 없다는 네.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3.1 지진을 조사한 위원들 가운데 지열 발전소가 일으키는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외국의 경우 지진 강도가 2.0 이상 발생하면 거의 무조건 중단하거든요. 네. 근데 3.1 지진이 일어나는데 전문가 없이 또 다시 물 자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도 없었고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지진 강도가 2만 넘어도 멈추는데 우리는 3.1이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조사단과 감사원 그리고 정부 포항 지진 진상위원회 조사 결과를 모두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참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포항 지진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 조사단에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이게 결과가 촉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네. 또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피고인 측 또 변호인들이 투자한 비용도 비슷한 약 한 네. 2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부는 촉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네. 8년이 지난 지금은 촉발 지진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않을 수 없고 네. 화가 났던 것입니다.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1심에서 나온 위자료가 이제 300만 원이었잖아요. 예. 1인당. 이게 또 과다하게 산정됐다라는 입장도 보였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정부 측 변호사가 재판장에 1심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오. 주장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박사님처럼 화가 나는데 어쨌든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는데요. 이제 5월 13일에 선고가 나잖아요.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재판부가 촉발 지진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위자료에서 금액을 조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만약 재판부가 촉발 지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정부가 그동안 피해 보상으로 포항 시민에게 5천억 원 이상을 지원을 했거든요. 네. 이를 포항 시민이 만약에 촉발 지진이 아니라 하면은 포항 시민들이 5천억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오.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사태가 뭐 예측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결과를 내리라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오면 끝이 아니라 3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포항 시민들은 대부분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만재 전 포항 지진조사단 시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